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3일 12월 3일이고 월요일이고 이제 12월을 시작을 했어요. 10월 달에 투매가 있은 다음에 지금 이제 11월 달에 이제 반등이 살짝 있었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무슨 연말 랠리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고 있죠. 자, 무역 분쟁이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 얼마까지 벌었냐? 90일. 자, 90일 시간을 벌었다는 건 뭐예요? 일단 더 이상 여기에서 더 나빠질 게 없다는 거야. 자, 불확실성이 해소됐어. 어떻게 돼? 그럼 많이 빠졌던 것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자, 반등이 나오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때 이제 협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자, 확률적으로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협상이 100% 진행되지 않을 확률은 높은데 추가 관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싸울 가능성은 많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미국부터 망가질 거니까. 중국은 당연히 망가지는 거고 미국도 망가지는 거니까 이럴 가능성은 진짜 여전히 저는 없다고 보는데 굉장히 길게 천천히 싸워가겠죠. 10년, 20년 싸우겠지. 10년, 20년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은 서로 이제 내가 패권 전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4차 산업은 일단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 먹는 놈이 다 먹는 거야. 기축통하고 뭐고 싹 가져가.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미국이 안 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안 된다. 중국 니네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갖고 여기서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제 요걸로 인한 이제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국내 기업들도 하고 있겠죠. 시간만 좀 걸려주면 돼요. 이제 급속하게 이제 나빠지고 갑자기 교역이 끊겨버리고 이런 최악의 상황만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이거는 리스크가 아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8년도에도 유럽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죠. 작살났는데 어때요? 지금 끝났나 이게? 이 리스크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2018년도인데 2018년도인데 2008년도에 이제 모기지 사태 있고 있었던 리스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영국 브렉시트 하느니 마느니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는 아직도 반부도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진 않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이미 다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볼 게 없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없고 2019년에 자, 부양책을 봐야 되겠죠. 부양책. 자, 경기 안 좋고 뭐하고 난리니까 지금 나라에서 지지율 떨어지고 문정부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양책을 이제 규모 있게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을 타고, 자, 지수가 못 가더라도 종목별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지수가 가봐야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만 가는 거 아니에요. 삼전하고 셀트리온만. 자, 코스닥은 바이오. 코스피는 IT. 얘네들만 쉬어도 지수는 많이 못 간다고. 그런데 요런 쪽에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것도 빼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주도주를 바꿔서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시총 상위 섹터들도 바뀔 거고 요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주주 과세. 오늘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대주주 과세 이 부분에 대한 거. 저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법이 바뀌고 뭐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2021년 보면 21년, 22년에 이거를 이제 핑계로 해갖고 좀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리스크가 나오겠죠. 지금 2018년도니까 자, 사이클로만 봐도 3년 후면 이제 뭔가 한 20-30% 빠지는 그런 조정 장세가 또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올해 10월처럼. 올해 2월에서 10월까지 한 8개월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바닥 따지는 기간이 이제 한 6개월 진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지수는 이렇게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갈 것도 바닥 따지는 기간부터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한 이제 4개월, 6개월. 자, 주도주 바꾸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주도주가 바뀌고 주도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지수가 움직이겠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면 되고 지금부터 3년 후면 2021년도, 2022년에 3, 4년 후에 무언가 리스크가 하나 나올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주주 과세랑 연결을 해볼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대주주 요건을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대주주가 되었을 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세금, 이게 지금 법적으로 보면 자 20% 25%
양도세에 지방세를 10%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30%에서 35%라는 소리죠. 세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자, 대주주 해당 요건을 봐야죠. 그럼 누가 세금을 내는 거냐? 해당 요건을 보면 2018년 연말 기준, 자, 올해 연말 기준에서 15억. 그러니까 한 개의 기업에 15억 이상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차익이 있으면 차익, 시세 차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익일 때 팔면 수익에 대한 30% 35% 세금을 내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18년에 15억인데 이게 15억. 자, 19년도에는 이게 10억으로 바뀌어요. 자, 20년도에는 이게 3억으로 바뀌어요. 자, 15억에서 10억으로 바뀌는 거는, 이거는 이제 중형주 그 이상급들 말고는 이게 양도세가 잘 해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3억으로 바뀌잖아요, 20년도부터. 그럼 이거는 중소형주들도 조금만 사버리면 3억 아니야. 지금 자산 규모가 많이 커져 있으니까. 중소기업들도 보면 시총이 500억에서 1000억이잖아요. 응? 그럼 이게 조금만 사버려도 이거 3억은 금방 사버리잖아. 1%. 뭐 예를 들어 0.5%만 사버려도 이건 대주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지분에. 그럼 이제 대주주들은 예를 들어서 차익이 있으면 이거를 팔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18년도에 15억. 자, 19년도에 10억.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야. 진짜 거지 같아. 주식은 거래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양도세도 내고. 이거 보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도에 장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장이 많이 올라가면 2019년도에 장이 많이 올라가면 20년 3월에 훅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금을 피하려고 3월달에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월 3월 되겠죠. 그리고 2020년도 3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3억으로 많이 낮춰져 있으니까 이때 또 물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4월부터 이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지. 그럼 3월 이전에 현금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4월달에 담으면 땡큐 포지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2018년 19년도에는 세금 낼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3월에는 이게 무너질 흐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3월 2019년도 3월에는 왜?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2019년부터는 19년도에 상승을 많이 하면 어때요? 2020년도에는 세금 낼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어때요? 자, 과세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확 줄어버리니까 2021년도에는 이거는 폭락이 나올 수 있어요. 자, 3년 후에 조심하면 되겠구나. 자, 증시 사이클이 딱 맞죠? 2015년 15년도에 어땠어요? 브렉시트 있었죠? 폭락. 자, 2018년도에 뭐 있었어요? 그냥 무역 분쟁. 2021년도에는 뭐 있을까?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제 어차피 2021년도까지 지금 3년 동안 금리도 올라갈 거고, 금리가 3, 4%까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 이제 대출금리 같은 거는 훨씬 높아지겠죠. 지금 구간에서 더블 정도 보면 되겠죠. 대출금리가 지금 구간부터 이제 이자가 그러니까 더블로 늘어나는 거야. 지금 이제 뭐 이자 70만원씩 내는 사람들은 140만원씩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구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좀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요런 걸 엮어보면 이런 리스크가 2021년쯤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2020년도부터 지금 구간에서 1, 2년은 먹는 장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구간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만약에 조금 무너진 흐름들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아싸 구간이 될 거고, 이제 뭐 땡큐 구간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019년, 2020년도에 이제 상승장이 한 2년 정도 진행이 되면 만약에 증시도 조금 해서 많이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한번 또 작살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딱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답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기준이다. 주당 15억.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주당 15억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뭐 양도세랑 관련이 없는데 15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은 시세 차익이 있으면, 그럼 이건 뭘까요? 내년 3월에 이거 내년 3월에 그러니까 이게
이 세금을 3월 전에 팔면은 3월 말 이 전에 팔면은 세금을 안 내요. 이때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8년도에 상승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는 없겠죠, 거의. 근데 그렇게 상승한 종목들은 이제 3월 말에 이제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이때 양도세 때문에 뭐 2월달, 3월달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3월 이후에 사면 아주 좋은 포지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회 요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2018년도에 많이 오른 것들이 많이 없죠. 거의 빠졌으니까. 그럼 된다. 그래서 한 종목당 보유 기준이고 직계 준비속 배우자 포함. 형제 사위 며느리는 포함이 안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연말 기준 10억 원이 넘어서 대주주에 해당이 되면 20년 4월 1일 1년 후 4월 1일 이후 주식 매도할 때 양도 차익분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된다. 그러니까 4월 1일 전이면 어때요? 3월 말에까지만 팔면 되잖아. 3월 말까지만. 만약에 수익이 내가 3억을 샀어. 3억을 샀어. 근데 이게 7억이 돼 있어. 7억이 돼 있어. 이게 2018년도야. 근데 2019년 3월에 2019년 3월에 보니까 이게 7억이 돼 있어. 그럼 이거 3월에 안 팔면 어떻게 돼요? 4억, 예를 들어 4월에 팔았어. 3월에 안 팔고 4월에 팔았어. 그러면 4억에 대한 이제 세금 30%를 내는 거예요. 세금 30%.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많이 오른 종목은 그 다음 4월에 물량이 나오겠죠. 가치평가를 해보고 되게 싼 기업인데 많이 오른 종목은 3월달에 이제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3월달마다 이제 빅이벤트라고 보면 돼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라고.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 10만원이야. 10만원인데 지금 주가가 2만원 했어. 자, 1년 동안 여기에서 4만 5천원이 됐어. 자, 100% 이상 올랐어. 근데 3월에 어떻게 돼요? 자, 양도세 때문에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그래갖고 이게 뭐 27,000원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땡큐 구간 오잖아, 땡큐. 지금 적정 가치가 10만원인데 45,000원이 27,000원이 싼데 3월달에 세금 안 내려고 팔았어. 많이. 그럼 어떻게 돼? 4월달부터 이거 사면 27,000원에 받아 사서 나중에 10만원에 팔아. 그럼 이거 노다지잖아요. 그쵸? 요런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2019년 연말 기준 대주주 해당되었을 시에 2020년 3월 말까지 전량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주주 해당된 구간이 어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을 샀는데 2020년부터 3억이란 말이에요. 2020년부터 3억. 근데 내가 2015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샀어. 근데 2020년에 이게 예를 들어 4억이 됐어. 이제 3억이 됐어. 그럼 이거 5년 만에 이거는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대주주가 되면 어떻게 돼? 세금 낸다고.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기 전에 팔아먹어야지. 그러니까 3월 말에 일부 팔고 4월 1일 이후 나머지 팔면 나머지에 대한 양도세만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총 들고 있는 게 10억인데 3월 말에 7억을 팔았어요. 그럼 3억이 남았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4월 뭐 한 30일 날 판다든가 그 이후에 판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3억 남은 거 여기에 대한 세금만 나온다는 거죠. 30%에 대한. 그러니까 이 대주주 이거 양도세가 변화가 되면 우리는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다? 3월 이후 싸다. 2020년 이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기다려갖고 3월 이후에 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무너져 있는 흐름 나오면 이런 좋은 자리가 오니까. 그리고 또 많이 올라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3월 이후에 또 이렇게 눌림 자리가 오겠지. 자, 대주주 요건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투자 기회. 자, 2020년도 이후에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변경이 되면 대형주들에서 대규모 물량 출회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10억에서 3억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 3억 들고 있던 사람들은 대주주가 아니니까 갖고 있다가 2020년 이후에 3억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2020년 전에 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걸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 2020년도에 3억으로 바뀌면 2021년 3월 전까지는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왜? 3억 이상 갖고 있으니까 다 대주주잖아. 3월 이전에 팔면은 세금이 안 나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물량이 대규모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그래서 리스크가 가장 큰 구간이 2021년도로 보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부동산도 2020년 아니면 2021년에 많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한 3, 4% 되면, 기준금리가 한 3, 4% 되면 이거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점진적으로 좀 동결 가다가 이제 좀 소비 늘어나고 투자 좀 늘어나고 고용 늘어나고 하면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부동산이 잡혀가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반대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꺼번에 이제 자산이라는 게 폭락을 하면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고,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대주주 요건이 보유금액 측면에서 점점 연말에 다가올수록 부담 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2020년 이후에는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3월 이후부터 가격 매력이 생긴다면 적극 채워야 한다. 이게 이제 기회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럼 채워야 되는 포지션 중에 가장 좋은 포지션이 4월이라는 거야. 4월부터 한 6월까지가 뭐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요런 구간에 채우면 아주 좋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2019년 3월에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19년 3월에는 2018년도에 오른 게 너무 없어요. 하나도 없어. 증시가 이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오른 게 없고 2020년부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한 2021년도부터 크게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대주주 여건 변화,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함께 뭉쳐지면. 그래서 2018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중기적으로 1년 대부분이 하락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3월까지, 자 2019년도 3월까지 대주주 대량 매도는 이거 IT하고 바이오 이거 아니더라고. 바이오는 좀 있겠다. 2017년도 8년도 없네. IT하고 바이오는 없을 것 같고, 북한 테마주들은 2018년도에 좀 오른 게 있겠죠. 요런 쪽에서는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봐야 되고, 기회 요인으로 보면 IT, 바이오, 북한 테마 관련 후발, 중소형주들은 반대로 이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 말고 빼놓고 보면은 지금 기회를 잡아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자,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고, 그 흐름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기존 주도주였던 그쪽 섹터들이 지금 힘이 많이 약하죠. 다른 종목들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약하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게. 그건 당연하지. 기존 주도주들은 이렇게 올라가다 이제 이렇게 무너진 거고, 이제 기존 주도주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가다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연히 더 세게 올라오는 거죠. 얘네는 이제 이렇게 약하게 올라올 거고, 조정받을 때 크게 나올 거고, 얘네들은 완만하게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거지. 주도주 변화.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주주 과세는 그냥 3월달에 다 팔아버리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3억 이상 부를 하고 있다 그래도 3월 전에 다 팔아버리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4월 이후에는 그런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수 있고, 2020년 이후에는 2020년 이후에는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3억으로 바뀌니까, 3억은 너무 작아. 내가 봤을 때 한 10억은 해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세,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1년도에 충격으로 오면, 이게 충격으로 오면 요 부분들은 법이 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물량이 대거 출회가 되겠죠. 2020년 이후에 보면 2020년도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지금 18년도에 무너졌으니까 상승 사이클이 보통 2, 3년 진행이 된다 그러면 19년도에서 21년도는 전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2, 3년은 좋을 거라고 봐요. 최소 2020년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2년은. 그러면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니까. 2020년 이후에는 이제 뭐 과세 부분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니까 2021년도에